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베스핀 글로벌의 이근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클라우드 백업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가 마치 만능인 듯이 소개되면서 클라우드에 올라간 인프라는 백업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재해는 자연적인 것이든 인공적인 것이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유출이나 변질로 인한 비용 손실은 얼마입니까? 현재 백업 및 복구 절차에 자신이 있습니까? 현재 중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백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백업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식입니다. 혹자들은 온라인 백업이라고도 부르죠. 대략 세 가지 유형이 있을 듯 합니다. 첫 번째는 AWS나 애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직접 백업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백업 애저 서비스로 백업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서 백업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말 그대로 클라우드에서 다른 클라우드로 백업하는 방식이죠. 클라우드의 백업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비용 효율성이겠죠. 백업 스토리지와 관련된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거나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한 만큼 월간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죠. 다음은 접근성입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인터넷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커넥티드 디바이스로 호칭되는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데서 손쉽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죠. 유연성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가 공간 확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큰 장점으로 재복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데이터 백업을 받고 나서는 데이터 소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로컬 IDC에 재해가 발생해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 자체가 재복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클라우드 백업 역시 단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밴드위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보안입니다. 데이터가 클라우드 제공자의 스토리지에 저장된다는 거 약간은 깨름칙한 부분이죠. 더불어서 데이터가 인터넷을 거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해커나 멀웨어로부터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컨트롤 부분입니다.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프로세스는 커스터머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아예 클라우드 백업 대상으로 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과 기존의 백업 방식인 로컬 백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용성부터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클라우드 사업자는 99.9% 이상의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로컬 백업에서는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원 투자가 필요하죠. 다음은 서드파티 개입 여부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데이터를 백업하면 제3자의 스토리지 영역에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반면 로컬 백업에서는 데이터 저장에 있어서 제3자가 관여할 부분이 별로 없죠. 법적 규제 면에서도 비교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에서는 데이터의 저장과 관련된 데이터 지역화 정책 같은 법적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컬 백업은 모든 것이 커스터머의 제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충족하는 것이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비용도 비교해 봐야겠죠. 클라우드 백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사용한 만큼만 과금을 하면 되죠. 로컬 백업에서는 백업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스토리지 디바이스 등등의 구입비가 들어가고요. 그에 따른 운영 비용도 소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도를 비교해 볼까요? 클라우드 백업은 인터넷 회선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앞에서도 밴드위스에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죠. 반면 로컬 백업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백업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백업 및 리커버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백업을 도입할 때 참고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눈에 안 들어오죠. 첫 번째는 인크립션, 암호화입니다. 암호화 지원 여부는 커스터머의 데이터가 제3자인 클라우드 사업자에 보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송 중에도 암호화가 되어야 되고요.
데이터가 보관 중에도 반드시 암호화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입증함으로써 강력한 IT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듀플리케이션, 즉 중복 제거 기능인데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중복 제거 기능이 이네이블 될 수 있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하면서도 속도 이슈나 밴드위스 이슈를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기능 제공 여부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언급되는 하이브리드의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브리드는 백업 데이터 일부, 아마도 최신 백업 데이터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백업 데이터 일부를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로컬에도 동일하게 보관할 수 있느냐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백업 데이터 일부를 로컬에도 저장할 수 있다면 클라우드에서 복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백업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인데요. 만약에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초기 백업 데이터를 보내는데 순수하게 네트워크로만 보내야 된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초기 백업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테이프나 디스크를 통해서 보낼 수 있다면 훨씬 빠르게 초기 백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복구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규모 복구가 필요하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미디어를 통해서 백업 미디어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쉽게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크리멘탈 백업 적용 여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크리멘탈은 실제 인크리멘탈 백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에게는 마치 풀 백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인크리멘탈 백업이 수행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다면 풀 백업이 수행되는 그 시간이 훨씬 빠르게 이용자한테는 체감될 것이고요. 반면에 복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풀 백업 어떤 세트를 통해서도 손쉽게 전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서브 파일 레벨 백업인데요. 서브 파일 레벨 백업이라는 건 아주 대규모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의 변경이 초래되면 파일 전체를 백업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블럭만 백업을 받을 것인지 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5기가 이상 되는 파일이 변경이 됐다면 요 기능이 있다면 변경된 블럭만 백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업 효율이 훨씬 뛰어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밴드위스입니다. 누누이 얘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백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밴드위스는 대단히 중요한 체크리스트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제 세션을 마치기 전에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실력 있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서비스 공급자입니다. 한중일 최초로 2년 연속 가트너 퍼블릭 클라우드 부분 매직 쿼드런트에 등재되어 있고요. 포브스에서 선정한 한국에 주목할 만한 유니콘으로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매니지드 서비스 기업 최초로 ISO 인증을 획득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ISO 인증은 국제 표준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인증입니다. 베스핀 글로벌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과 기술입니다. 500여 명 이상의 클라우드 전문가가 한국과 중국에서 고객의 클라우드 여정을 돕고 있고요. 그들 대부분이 AWS, Azure, GCP 등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인증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AWS는 저희 자격증 소유자가 국내 최대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빔소프트의 어윤석입니다. 앞서서 클라우드든 아니면 프라이빗에서든 백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클라우드로의 백업,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백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백업은 장애 발생 시에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요소 중입니다. RPO와 RTO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RPO, 얼마나 최근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것인가. RTO,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장애 시에 준비될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장애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80% 이상이 인재로 인한 구성, 그리고 사용자의 실수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유효한 사항으로 백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사용자에 의한 실수, 사용자에 의한 오류, 인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클라우드도 백업이 필요한가? 대표적인 사례로 코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기반을 성장하던 전도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는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IT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트 서버와 같은 개념의 소스 코드 관리를 했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해커의 침입을 통해 가지고서 주요 데이터가 유출되고 결국에는 폐업까지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백업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코드 스페이스가 제대로 된 백업을 했었다고 하면은 폐업까지는 가지 않았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은 안타까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물론 AWS나 Azure, 데이터 보호 부분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은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만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WS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는 고객 스스로 보호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aaS Shared Responsibility 모델을 보면은 AWS는 인프라에 대한 보호만을 제공하고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는 고객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MS, Azure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 365의 데이터는 고객이 알아서 보호하십시오. 단지 MS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인프라에 대한 보호만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에도 백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6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고에 의한 데이터 손실.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필요로 있어 백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프라이빗이든 클라우드든 마찬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보호는 인프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고정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 보존 정책을 가져가고 고객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는 보안입니다. 내부, 외부에 대한 보안 위협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부 보안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실수, 그리고 악의적인 내부자, 퇴사자에 의한 데이터 삭제,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위험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코드 스페이스 사례처럼 해커나 랜섬웨어와 같은 외부의 보안 위협을 통해서 데이터가 삭제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손쉬운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클라우드에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마음대로 해외 리전으로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규제 부분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보호,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배포나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에서 클라우드에서도 반드시 백업이 필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현재 백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WS, 구글, 애저에서도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스냅샷 기반의 제한적인 데이터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런 제한적인 스냅샷 기반의 데이터 보호는 볼륨 단위로 OS에 대한 스냅샷,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DB에 대한 제한적인 보호만을 제공합니다. 이는 해킹, 그리고 사용자 계정의 문제, 사용자의 실수,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보호까지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고객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보호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 데이터를 별도의 공간에 이동해 둬야만 완벽한 데이터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프라이빗 환경에 있는 데이터,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를 어떤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라이빗 환경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프라이빗 환경에 있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보낼 수 있는 to the cloud, 백업 데이터들을 좀 더 저렴한 비용의 클라우드로서 손쉽게 백업하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클라우드에 대한 백업이 되겠고요. 프라이빗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고객이 보유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데이터를 보호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로컬 주 센터로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백업 및 복제,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의 복제와 백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비용적인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고 완벽한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서의 클라우드 간의 손쉬운 마이그레이션까지 가능한, 이렇게 세 가지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설명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스, DR 애저 서비스, 백업 애저 서비스, 프라이빗 환경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백업하고 또는 손쉽게 DR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회사 내에 있는 인프라, 프라이빗 환경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백업하고 DR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런 백업 및 DR을 셀프 서비스 포탈을 통해 가지고서 다양한 여러 고객들이 멀티 테너시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관리자가 원하는 대로 편리하게 데이터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그리고 클라우드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클라우드로 간단하게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과 메인 센터, 오피스의 장애 시에
클라우드로 자동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은 프라이빗한 환경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DR과 빔의 파워드 네트워크라는 자동 클라우드 네트워크 라우팅 기술로서 바로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해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 그리고 비즈니스의 영수성을 위해서는 빠른 복구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업은 복구를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분에서 수십 분 내에 빠른 복구, 그리고 백업된 데이터들은 데이터 손실 방지. 백업 데이터들을 로컬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로까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 곳의 데이터를 보관함으로 인해서 완벽한 데이터 손실 방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킹이나 랜섬웨어 같은 공격에도 확실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백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레가시 환경에서의 백업 솔루션들은 복구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복구해 보기 전까지는. 하지만 가용성을 극대화시킨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복구하지 않고서도 그 백업된 데이터들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 더 나아가서는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백업 시스템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즉시적인 활용까지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확실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들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 보호와 가용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솔루션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빔 소프트웨어는 마켓, 데이터 가용성 시장에서 서비스 에이저 서비스, 가상화 백업, 퍼블릭 클라우드 백업, 그리고 수많은 다수의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넘버원 리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365 백업을 통해서 서비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 프라이빗 시장에서 가상화 백업의 1위, 퍼블릭 백업 시장에서 AWS 백업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6,000개 이상의 프로바이더가 빔 솔루션을 제공하고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빔은 고객의 성공에 100% 집중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NPS에서 73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업계 평균의 3.5배의 가장 큰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애플도 73점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0만 이상의 500대 기업의 75% 이상의 고객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고 고객의 비즈니스에 적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2017년 작년이죠. 기록적인 한 해였습니다. 827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달성해서 연간 30%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는 유일한 백업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빔은 베스핀 글로벌과 함께 국내 최고의 클라우드 전문가들을 이룬 베스핀 글로벌, 그리고 글로벌 넘버원의 백업 솔루션인 빔, 이 두 회사가 1+1이 2가 아닌 3이 되는 최상의 클라우드 백업뿐만 아니라
가용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